안녕하세요. 천공의 별과 저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잠수 이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이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루어 왔죠. 대부분의 이별은 잠수 이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별은 closure가 있습니다. explanation 있습니다. 설명이 있고 이별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closure가 있다는 얘기는 작별 인사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고마웠어, 미안해, 지금까지 사랑했어, 뭐 일종의 에티켓이죠. 자, 이거를 전문 용어 closure라고 합시다. 일단 영어로 얘기하면 편한 그런 게 있죠. 자, 대부분의 이별은 closure가 있습니다. 그리고 closure를 원하는 것은 건강한 심리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클로저가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나 스페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클로저가 없는 이별이 많습니다. 즉 잠수 이별이 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유럽 사람들, 남유럽 사람들은 잠수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미국 쪽으로부터 대중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20세기에. 그래서 이 영미권, 북미권에서는 잠수 이별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클로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이고 한국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 이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수 이별이 왜 힘드냐? 이것은 여러분이 잠수 이별 당한 사람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든 블레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자학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 이별을 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잠수 이별 당한 사람은 굉장한 혼란에 있습니다. 그 혼란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자기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잠수 이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죠. 잠수 이별하는 사람이 다 이런 나르시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나르시스트가 잠수 이별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자, 지금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잠수 이별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잠수 이별을 할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형이고 하나는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적은 퍼센테이지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도 잠수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가장 흔한 경우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잠수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강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잠수 이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수 이별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 이 관계에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잠수 이별을 당했을 거라 이러한 죄책감을 절대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첫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에 있는 사람들은 잠수 이별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이 회평인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불안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회피성이 매우 강한, 즉 그런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정도로 회피형이 강한 사람은 대개 남자들이 그러는데 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관계가 완전히 이게 성립이 되고 관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확립이 될 때쯤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어렸을 때 유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언제나 방치되었고 이러한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자랐을 때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자기의 손에
업테인 할 쯤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성립이 될 때쯤에서 잠수 이별 타는 건 회피형입니다. 두 사람이 뭐 손도 안 잡아봤어. 키스도 안 해봤어. 둘이 같이 잠자리를 한 적도 없어. 이렇게 어떤 친밀감, 인티미시가 있는 관계에 접근하려고 할 때쯤 사라지는 경우는 전형적인 회피형 잠수 이별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X를 좀 불쌍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잠수 이별은 이러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7개월을 사귀었다, 1년을 사귀었다, 2년을 사귀었다, 뭐 그런 그 당시에 이렇게 장기간의 연애를 했다면 뭐 키스도 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별하는 것은 회피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르시스트의 경우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대개 나르시스트들이 잠수 이별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는 잠수 이별뿐만 아니라 이별을 잘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잠수 이별을 합니다.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가 최악입니다. 이건 당신의 인생을 낭비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절하시고 다시 재회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아까 제가 회피형의 잠수 이별은 여러분과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확립되기 이전에 확립되려고 할 때쯤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남녀,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를 경로를 완전히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까지 지난 후에 꽤 장기간의 연애를 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일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어떠한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잠수 이별을 했다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잠수 이별을 당한 사람은 대부분 이 natural reaction이, 자연적인 반응이 자기 자신한테 잘못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예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잠수 이별과 매우 비슷한 대중적인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인생사인데, 제가 영어 학원을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15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는데 아주 지겨운 직업이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끔 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대개는 저한테 전화 정도는 해서, 원장님, 우리 애가 더 이상 학원에 못 가게 되었네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되게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일종의 사회적 에티켓이죠. 근데 가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순진한 원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죠. 그리고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학원에 계속 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의 사회적 지능이 있으니까 이 친구는 더 이상의 우리 학원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어떤 제가 그런 감성 지성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학부형이 왜 자기 아이가 더 이상 학원을 안 보낼 계획인데 왜 원장한테 클로저를 주지 않냐. 이것은 학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것도 나르시즘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 어떤 클로저를 주지 않고 학원을 그만뒀을 경우에 원장이 반드시 나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원장이 나한테 매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너희 학원에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각인받고 싶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부형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국은 상당히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연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이런 사회적 지능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학원을 그만둘 때 어떤 에티켓 있게 클로셔를 주지 않고 학원을 그만두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학원 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 내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애들 때렸나? 아니면 내가 뭐 운영을 잘못했나? 이런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일종의 나르시즘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찬 X가 여러분을 버리고 잠수 이별을 하고 떠난 X가 이러한 심리입니다. 무언가 네가 잘못해서 이별을 한 것처럼 만들고 싶은 그러한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라면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라고 간정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러분한테 블레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수 이별 당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가 떠났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수 이별을 했는데 환승 이별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게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만나서 잠수 이별을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되게 남자들이 잠수 이별을 자주 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 미안하니까 이러는가 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럴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르시스트였다면 그게 아닙니다. 그는 환승이든 아니든 이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한 겁니다, 지금. 정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환승을 했건,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없든, 하여튼 여러분과의 관계는 마음속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마음을 정리했지만, 여러분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잠수 이별도 합니다. 굉장히 나쁜 놈이죠. 사악한 짓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커플들은 헤어질 때 나를 잊어, 나도 너를 잊을게, 뭐 이런 어떤 페어한 그러한 어떤 에티켓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자기는 환승 이별까지 하고 여러분을 깨끗이 정리했어. 하지만 여러분은 계속 그날 그를 그리워하고 그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일종의 나르시즘이죠. 사람들은 다 조금씩 다 있어요. 근데 잠수 이별하는 사람은 극한 정도로 이러한 스탠스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짧게 몇 가지 사례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잠수 이별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들이 잠수 이별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잠수 이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첫 번째, 여러분은 클로저를 그들에게 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잠수 이별을 하면 아까 제가 학원 원장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안 나와. 그러면 학원 원장은 자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왜 철수가 학원에 안 나옵니까?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나르시스트적인 부모님들은 원장이 자기한테 매달리기를 원한다라는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별을 후에 여러분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매달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수 이별할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은 잠수 이별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들한테 많이 전화를 할 겁니다. 카톡도 보낼 겁니다. 왜 말도 없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기를 원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내가 잠수 이별 당한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더 이상의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냐. 잠수 이별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클로저를 꼭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계속 이 이별에 잠겨 있습니다.
여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클로저를 여러분이 스스로 주면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잠수 이별에 대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 이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이별은요, 잠수 이별이든 아니든 여러분에 대한 매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같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르시스트고 그가 아무리 반사회성 인격장애자이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매력이 높다면은 절대 이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매력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별하는 건 확실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클로저로 삼으면 돼요. 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에 대한 매력 가치가 좀 낮아졌구나, 그래서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클로저를 스스로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자꾸 그들한테 연락해서 클로저를 원한다고, 왜? 내가 너하고 재회는 원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헤어진 이유라도 얘기해달라,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스테러스는 약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약한 존재가 되면 매력이 더 떨어집니다. 언제나 강한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습니다. 자, 매우 힘든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잠수 이별 당했다. 역시 저의 솔루션은 똑같습니다. Stay with me, no contact 하십시오. 그들에게 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 여러분한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수 이별에 대해서 다음 회차에 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